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명담제 새로 시작하는 경물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경물론을 유튜브에서 안내방송을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경물론?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뭐고 의미가 뭐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물하면 흔히들 많이들 들어봤던 얘기들, 이렇게 귀에 익숙한 용어가 경물치지라는 말이 생각나죠. 경물치지 웬만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똑같습니다. 그죠? 경물에다가 이렇게 치지 이렇게 이제 쓰는데, 물론 의미를 보면 전혀 이렇게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불가에도 8정도가 있듯이 육아에도 공부하는 8가지의 바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성의, 정심, 그리고 경물, 치지,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해서 우리 이제 불가의 8정도가 있듯이 이렇게 평천하까지 나가는데, 처음에 마음에 내 마음자리를 닫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물에 내 어떤 마음과 오감이 접해서 사물 내면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명실상부하게 어그러짐 없이 잘 포착하고 파악하는 이런 방법이 사실 이제 경물치지 방법인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보면 이 격은 우리 흔히 8정격, 10정격 얘기하는 명리에서 격을 얘기합니다. 격을 얘기하고, 격은 방국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격 플러스 국.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격. 그래서 저희가 명담제에서 횟수로는 한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자평진전 강의를 이제 했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잡격까지 해가지고 전체 마스터를 이제 했고요.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상의 줄임말이다. 물상. 그러니까 팔자 8글자를 간명하는 방식은 고래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방법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십성으로도 보고, 심리로도 보고, 포테로도 보고, 격국으로도 보고, 물상으로도 보고, 물상도 다양한 물상으로도 보고, 또 특별한, 특수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서 글자는 8글자인데, 보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보면 천간 10글자, 지지 22글자, 그러니까 지지 12글자, 즉 천간지지 합쳐가지고 이 22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물의 어떤 형상, 물상에 대입을 해서 그 팔자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어떤 실상을 가장 지금 현재 살아 움직이는 그 팔자의 옷을 뒤집어 쓰고 존재하고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 대상의 현실 인물을 얼마만큼 갭 없이 잘 이렇게 좀 파악하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상담에 활용할 수 있겠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을 격국과 물상을 같이 이렇게 컨비네이션해서 이렇게 콜라보해서 조합을 해서 보고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경물론이다라는 이런 그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왜 이런 타이틀을 붙였냐면 실제로 보면 그 우리 현재의 그 명리, 현대 명리의 어떤 그 실상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셜하게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격국을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격국론자다,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적천수식의 격국의 관법을 하든 자평인전식의 관법을 하든 아니면 고서에 나오는 고전에 그보다 더 이전되는 삼명통해나 이를테면 뭐 명리정정, 연해자평 방식으로 고전 격국을 통해 가지고 감명을 하든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이를테면 격국을 하시는 분들은 뭐 신강, 신약, 희용, 희구한, 이를테면 성격, 태격 이거만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아니면 요즘 이제 물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뭐 물상도 굉장히 영역이나 이런 그 어떤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고도 넓죠. 그런데 흔히들 물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격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터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뭐 내 격국 공부 다 해봤는데 해답 안 나와가지고 나 물상하는 거다. 이리 해보니까 다 맞더라.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팔자라고 하는 이 거대 명산이 누구나 이렇게 그 범접하기 어렵고 쉽게 오르기 어려운 이런 팔자산이 있는데 그 산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 이미지는 뭘로 보든지 간에 똑같을 거라면 그 실체가 어디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네 기둥이 8기둥 되는 거 아니고 그쵸? 8글자가 16글자 되는 거 아닐 텐데 이렇게 사주팔자 4기둥 8글자 되는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장벽이 쳐져 있고 내 방식만이 최고고 다른 사람 거는 잘못됐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격국하고 이런 물의 어떤 물의 형상 이런 부분들이 조합이 된다라고. 물론 상충되고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조합이 돼. 왜? 이미 내 앞에 상담을 요청을 했던 내가 어떤 팔자 명리를 알려주든지 간에 이미 그 사람은 팔자 8글자를 쓰고 현재에 나와 있어요. 현재 내 앞에도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보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나 현재 상태가 좌우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실체는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의 실상이나 과거에 흘러왔던 상황이나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의 어떤 실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명경지수 어떤 이렇게 좀 우리가 투명한 물 속에 이렇게 실상이 드러나듯이 그런 형상으로 제대로 좀 봐줄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해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격국하고 물상의 어떤 이제 결합 형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물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끼리 상자를 쓰는데요. 코끼리 상자를 쓰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동양 역술 같은 것이 이제 중국 중심에서 이렇게 좀 형성되고 이렇게 발전된 내지는 전파된 시원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코끼리상이잖아요. 그렇죠? 코끼리. 예.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는 남방 쪽에 사는 짐승이고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쉽게 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코끼리라는 동물은 그러니까 현재는 존재하지만 뭐 기린이나 뭐 이런 사신에 존재하는 현무나 뭐 이런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 주변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코끼리를 상상을 할 때 들었던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형상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상으로 썼고
비슷한 것 중에 이런 상이 있고 여기다 사람인변자를 붙은 상이 있어요. 상이. 예. 그래서 본래 우리가 이렇게 기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고등 물리학에 대한 이론을 대입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유형화되고 형상화되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볼 수 있고 이런 게 질화된 것들이에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유형화된 것들. 그런데 이 질이 이 분산되고 분화되고 아주 미세 입자로 쪼개지고 분열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 형체가 없어지는 거죠. 형체가 무형의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유형 무형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천간을 무형의 어떤 그 형상의 에너지라고 하고 그런 지지를 유형화된 실체된 그래서 합형충파해가 이렇게 작용되는 것은 지지는 실제로 현실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마음이 움직이고 뭔가 의식이 동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후차적으로 이렇게 그 현실에 반영이 되겠지만 마음이 동하는 것보다도 훨씬 지지에서 밀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체감이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가 뭉쳐지면 질이 되고 질이 분화되면 기가 되고 이런 기와 질이. 그러니까 상이라고 해서 아예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오감으로, 감각으로. 우리가 지금 청력이라고만 하더라도, 눈 어떤 가시광선이라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소리 듣는 거? 저희 동네에 요만한 삽살개 강아지가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짖는지 몰라. 아니, 좀 자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강아지한테는 뭔가 안 들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못 듣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제가 안 들린다고, 제가 안 보인다라고 없는 소리고, 없는 물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이 기라는 거는 이게 예전에는 이 구름을 상징했어요. 구름이, 이게 쌀미자잖아요? 사통팔달로 어디든지 펼칠 수 있는 내재적인 어떤 가능성, 힘, 패턴, 속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기라는 거예요. 기. 그러니까 그 기가 뭉쳐지면 유형화가 되는 거고, 흩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얼음이 아니면 액체가 있었다. 그럼 액체가 분자 활동이 열을 가해가지고 강해지면, 그쵸? 그게 기화가 되고, 똑같잖아요. 실체는 H2로 똑같은데, 눈에 보이고, 만져보면 차갑고, 뭔가, 이렇게 유동적인 액체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분자 활동이 강해지면, 더 세분화가 되면, 기무로, 수증기로, 이렇게, 그죠? 눈에서, 감각에서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과학적인 상식으로 알죠. 사라진 게 아니다. 단지, 우리한테 감각이 안 되어질 뿐이다. 그래서 이 중간 매개체에 있는 게 뭐냐면, 상이에요, 상. 이게 상이라고. 뭔가, 예민한 사람들은,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화꽃이 하나가 펴서 봄이 오는 게 아니고, 따뜻해져서, 봄바람이 불어서, 내가 봄 옷 입고, 가벼운 겨울옷 벗고, 이래야 봄이 온 줄 알아. 그쵸? 이게 어떤 성인들하고 일반 범부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동양에는 이런 원리로, 학문으로 수천 년 동안에 조탁, 갈고, 닦고, 더하고, 필요 없는 거 빼고, 이래가지고 수천 년 동안에 이런 역학의 학문 체계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상을 캐치하는 방식이, 제가 이제 6임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괴로도 받아내릴 수가 있고, 또
숫자로도 이렇게 포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10천간 12지지로도 어떻습니까? 포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하나의 툴인 거예요. 툴, 방식. 근데 우리는 이제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 20천간 40지지도 아니잖아요.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의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어쨌든 우리가 태어날 때 8글자 내기둥으로 빼박이잖아, 이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기도 드려가지고 새로운 팔자 막 받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이름 바꾸듯이 이렇게 그 팔자를 또 좋은 운명을 살았으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로망이겠죠, 그렇죠?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그냥 한번 태어난 명조는 다시 자연을 회귀하기 전까지 그 에너지로 살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천적인 에너지의 그 업력을 내가 바꾸려면 그거 이상 가는 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적선을 한다든지 어떤 그 극기의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괴상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습니까? 이렇게 10천간 12지지로 뭐를? 그 상을 받아내린다. 상은 어떻습니까? 요 상하고는 그래서 다른 거죠. 그렇죠? 요거는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본뜬 거예요. 본뜬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에서부터 개까지라고 하면 각각의 의미하는 그렇죠? 그 성질들, 성향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선배들이 명리 선배들이 다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내기둥 8글자의 콤비네이션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을 표상화하고 표출하고 상징화하는 이런 부분을 격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격과 물상을 결합해서 그 상을 보자라는 겁니다.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다? 그동안은 격은 격대로 보고 물상은 물상대로 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냥 서로 간의 지경과 경계를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서 상대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안 좋게 여기거나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이게 이제 경물, 그래서 경물론이라고 붙였어요. 아마 시중에 저도 이렇게 좀 마음이 가고 하는 이런 관심이 가고 하는 선생님들 그 강의를 이렇게 공부도 할 겸해서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명리업계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오랜 꿈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상을 보면 대부분은 갑하면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 을 하면 이렇게 화초, 잡초, 소형목, 풀뿌리 식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기가 있고 질이 있고 중간에 형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눈에 형상화되고 보인 거 이런 부분을 특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물상일 텐데 저는 이제 그것을 자연물상과 추상물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지금 대부분 물상 하시는 분들이 이 자연물상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팔자 8글자도 경금하면 바위, 바위 그렇죠? 예를 들어 경하면 고철이 아니라 고칠이 아니라 철이죠. 고철, 이런 대표적인 게 철광석, 고철, 무쇠, 바위, 총칼,
뭐 숙살지기, 뭐 이런 깡패 이런 쪽으로 거의 여기서 벗어나질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자연에서 또 아니면 경이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그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팔자 8글자에 뭐 물상을 대입을 하던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십니다. 풀이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자연물상을 그냥 그 고정화되어 있고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고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는 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사. 자연물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거의 책이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물상 중에 대부분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그 자연계에서 유추할 수 있고 매칭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의미가 들어간 게 경하면 왜냐하면 이제 갑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데 중간에 제가 한번 딱 끊어가지고 경에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 다시 출발한다, 고친다, 뭐 해서 이게 개혁의 의미도 그래서, 그쵸? 개혁의 의미, 또, 혁신의 의미, 뭐 이런 의미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일관인데, 이 경일관의 그런 그 주변의 형세나 이런 부분들이 경일관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돼 있다. 경도,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월지가 신이라든지, 그러면 이러한 형상들이 더 두드러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경도 보면 자인진 오신수로 해가지고 경제일주에서부터 경술일주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금의 이러한 그 명사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가장 뚜렷하게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경신물상이겠죠, 그렇죠? 경신물상. 근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명사로서 물상이 작용하기가 쉽겠다. 근데, 그런 부분도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인 거고, 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어떤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호불호로 반응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내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십성심리나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십성의 서로 간의 배합 관계에 따라서 작용하기도 하는데 실제 고유하게 갑에서부터 이를테면 개 아니면 지지의 자에서부터 해까지 자체 글자들이 형상화하고 있는 자체 글자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추상물상이 있다는 게 추상물상. 추상물상들이. 그러니까 이 추상물상들은 보통 동사로 존재하고 동사로 느껴지고 동사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도 보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경금이다, 무쇠다, 원석이다, 박이다, 이런 거 하고 그 경금이 알게 모르게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미션, 일생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동사로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동사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존에서 보면 이런 그래도 어쨌든 자연물상이나 이런 천간을, 예를 들면 천간 간의 서로 희귀, 조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게 궁통보감이죠. 그죠? 아예 그 자평진전은 그런 얘기 자체가 이런 반구가 없고, 심 선생은 그런 거 뭐 서로 천간 간의 희귀 관계라든지 배합 관계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적천수에 보면 일부 파셜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궁통의 관법이었단 말이죠. 궁통의 관법. 근데 궁통도 어떻게 보면 뭐 활연진금이다 해서 경금의 역할을 제대로 만나려면 사시사철 정을 만나야 되고, 정의 어떤 그 불쏘시개 뿌리가 되면 갑이 있어야 되고, 이걸 벽갑인정이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갑목 정화 경금은 벽갑인정을 거의 80~90% 쓴단 말이지. 그 의미가 그랬어요. 의미가 이런
관계 속에서. 근데 그래도 각각의 물상이 그 각각의 10천간 12지지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동사적인 의미를 같이 추출해낼 수 있는 게 우리 흔히 그 음권 양권이라고 하는 천지통보 있죠.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거를 결합을 못 하세요. 활용을 못 하세요. 적용을 못 하신다고. 제가 좀 너무 욕심이 많은지 몰라도 이거 내가 한번 해볼 거라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없는 물상 제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격국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그 자연물상, 명사 위주의 어떤 물상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다라면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그 관성이 생기고 조합이 되고 하면 보이는 안목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흔히 보면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하면 대림목이다. 경금이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 바위고 무쇠고 철광석이다. 이제 이런 그 물상, 명사물상, 자연물상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게 플러스의 영역이고 이게 마이너스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영역. 그래서 이 음권과 양권에 이게 이제 무기토가 작용을 하고 원래 이 대자연의 출발점은 임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그 생명 활동의 모든 존재 활동의 스타트. 우주의 시작이 처음 수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는 기본적으로 음권에 배속이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구의 자전운동이나 현상계의 변화운동, 사시사철, 추나추동 돌아가는 운동에 따라 가지고 이 임수는 그렇죠? 이렇게 개수로 바뀌고 또 임계가 이렇게 배속이 되고 그리고 이게 다 보면 그렇죠? 개수는 병화로 모습을 탈바꿈하고 이 병화는 같은 천간에서 병정화이지만 이 병의 어떤 좀 이따 이제 의미는 말씀을 드릴 텐데 뭔가 활동의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사시사철이 돌아가면서 순환하고 순행하면서 이 천지자연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병화가 정화로 바뀌고 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간목이 흔히 지지로 내리면 인목이고 하니까 간목이 땅 위에 이때면 계절로 보면 그 음력 그죠? 1월이잖아요, 그죠? 1월이니까 봄이 돼서 위에 배속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기토의 영역인 음권의 영역이라는 거죠. 음권의 영역이고 이게 이제 갑의 모습이 지상으로 드러나서 뭔가 이렇게 형상화되고 움직임이 느껴지고 이랬을 때 모습이 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쭉 을이 모습 바꿈이나 성향 바꿈을 통해 가지고 개수의 작용력과 병화의 이런 확장력을 통해 가지고 요 양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봄 여름의 계절에 뭐를 한다? 이렇게 다 태양빛이 존재하고, 이렇게 을목의 이런 이렇게 분산하고 분산하는 기운, 이렇게 팽창하는 기운, 확장시키는 기운, 이거는 다 이제 가을에, 그죠?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 게 추수. 경금으로. 그리고, 그죠? 그래서 경금이 뭔가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상태라고 하면 이게 열매에서 떨어져서 그렇죠. 어떤 최종적인 이 어떤 과실로 이렇게 결실로 연결되는 거. 이게 이제 그 실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크게
각각의 십천간이 그죠? 음양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 기본적으로 10글자가 4자리에 일간 포함해가지고 4자리에 배속이 되는데 어쨌든 크게 마이너스의 환경이나 플러스의 환경이냐, 음권이냐, 양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내지는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다? 동사로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경금은 같은 신금하고 같은 오행으로는 경신금의 동일성을 가지지만 경금하고 신금하고의 지향성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는 아직 봄, 여름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죠? 봄, 여름의 계절. 그래서 이거를 지지로 내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계절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게 지구에서 이런 변화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금이라고 하면 물론 지지에 나머지 글자에 어떤 섞여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일간 중심으로 경금이라고 하면 경금은 나는 뭐다? 신금으로 완전히 수렴 결실되기 전까지 어때요? 최대한 물질을 키우는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의미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각각의 지금 시간 관계상 각각의 의미들은 생략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경금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를테면 경금이 잘 자라고 열매가 커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금이 어쨌든 일간이 이 환경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양권이고 음권인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내가 양권 형상에 왜? 양권에 음권에 존재하는 각각의 일간의 의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존재 방향성이 존재 속성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금은 이런 형태. 예를 들어서 무기토 중에서도 무토를 만나면 좋은 거고, 갑을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뭐다? 제가 격물이라고 얘기했듯이 격은 월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월지에서. 그러니까 월지의 환경이 이러한 일간이나 아니면 연월일시의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하고 매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격하고 이러한 자연물상하고 추상물상하고가 잘 맞으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를 하더라도 환경이 순조로운 거죠. 내가 시베리아 가서 북극에 가가지고 뭔가 사과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거하고 봄, 여름에 아니면 이런 하다못해 신월까지 최소한 태어난 날에 신월까지 해서 뭔가 이런 열매 확장 내지는 열매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활동하고 하는 거하고는 훨씬 다르겠죠. 반대로 내가 신금이에요. 신금인데 신금은 이미 열매가 맺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음에 을목으로 갑에서 을목으로 나올 준비를 어때요? 그 안에서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또 농사 가을 지나서 가을거지하고 다 끝나고 나면 먹을 거 먹고 시종 다 골라가지고 어디 광에다 이렇게 놓고 그랬잖아요. 겨울에 해자축 지날 때.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다시 봄이 되면 시종자 틔우고 이게 어때요? 계속 돌아간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연의 어떤 사물들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영속이 되고 존재하고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예를 들어 내가 주체를 내가 일간으로 쓴다라고 하면 일간의 어떤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션이. 그래서 그러한 격하고 이러한 자연물상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를 이렇게 좀 같이 보자, 같이. 예,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그죠? 또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닌데, 시중에도, 제가 명칭을, 타이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음권, 양권이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냐? 뭐가 순서고, 뭐가, 뒤고, 앞이고, 뒤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 물상을 하면서 같이 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치할 건 뭡니까? 어차피 자평인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이게 진행하면서 기본 3대 텍스트는 섞을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궁통의 이론 같은 거는 많이 믹스가 되겠죠. 이 물상이나 어떤 자연계의 어떤 이런 기후관계, 조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그 천간론이라고 해서 천간의 십성간의, 그러니까 천간 십성 자체의 어떤 의미, 그리고 십성간의 조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좀 정리정돈이 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천간의 어떤 그 관계, 서로 희귀 이런 부분은 한번 뭐 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경금이 간목을 보면, 시간 관계상 몇 개만 해볼게요. 이건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간목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경금이 계절이 여한 계절이냐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일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경금으로 놓고 보면, 간목 같은 경우는 편제고, 그렇죠? 을목은 정제고, 이런 십성간의 관계들이 정해진단 말이죠. 정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궁통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 경금 같은 경우는, 이런, 그쵸? 경이 정을 만나거나, 경이 정을 만나거나, 경이 정을 만나거나 또 경이 임을 만나는 이런 경우를 가장 좋게 봤어요. 가장 좋게. 이건 궁통보감의 관점입니다. 관점이고 천간끼리의 이런 조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쭉 추적을 해보면 명리 자체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우리 인접학문에도 보면, 김운둔갑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네. 김운둔갑에서, 천간끼리의 어떤 호불호, 저는 이게 명리 자체의 어떤 소출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거기서부터, 인접학문에서, 그리고 후대에 이런 이제 궁통의 이런 부분, 적천수의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이제 믹스가 돼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천간끼리, 이를테면 경이 갑을 만나면 취재등명, 이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 이거는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 그래서 적절하게 잘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를테면 경이 갑을 쓰면 이거는 취재등명, 죄를 취할 수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적천수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복궁최재한이라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자기가 운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약간 이제, 잔인하다, 이렇게 잔혹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형상이 이게 간목이 그냥 이렇게 파극되는 현상. 그러니까 경금 옆에 경금이 만약 일간이라고 하면 앞에 연월에 붙어 있으면 이거 다 부친으로 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연월에 시상에 있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지. 그러니까 이게 편제는 남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여자도 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부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의 어떤 근이 약하고 나면 이런 경우 바로 붙어 있을 때는 이런 복궁체제 안에 그러니까 부친을 일찍 조별한다든지 사별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지. 있고 이제 경이 을을 만나면 다정다업 수어 을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좋은 관계가 되면 흔히 말하는 만약에 경이 약가에서 원석이고 무쇠덩어리고 농기구의 괭이 앞이라고 하면 이 그 을은 그 자루 같은 거예요. 서로 만나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관계가 아니고 어떤 둘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좋은 도구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아니면 이건 새가 되고 이건 철장이 돼 가지고 이게 안 좋게 작용이 됐을 때는 어때요? 철장 속에 갇힌 새. 그러니까 다 모든 물상도 긍정적인 형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순서를 어떤 그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분적인 거를 지역적인 거를 먼저 어프로치 할 게 아니고 전체에서 격이나 국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나머지 작용하는 요소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이 병을 만나고 경이 정을 만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금은 병정을 특히 정을 즐겨하고 병도 그렇게 꺼려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을목이 기본적으로 신금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 같은 십살이라고 하더라도 이 뉘앙스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잔혹한 거예요. 느낌 자체가 완전히 인정사정을 안 봐주는 이런 경우인 거고, 이런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경병이 보면, 이게 이제 다양한 물상 중에, 아까 뭐 원석, 무쇠덩어리, 군인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삼명통에서는 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달이라고. 그러면, 달이 해하고 같이 있는데 달이 빛나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예를 들어서 정화가 병화 봤을 때 이 역할을 못하듯이 이런 작용도 있는 거야. 이게 침살로 작용할 때는 자기 존재감을 못 느낀다가 되는 거고 이게 또 앞에 보면 경이 바위로도 작용해. 바위 그쵸? 이게 예를 들어서 신금의 그 섬의 그 절해고도의 그 어떤 이런 그 기암괴석하고는 또 달리 굉장히 웅장한 큰 태산바위 같은 걸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뭐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수봉에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그 태양이 인수봉에 쫙 비쳐. 그럼 태양도 멋지고 인수봉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멋지겠지. 그런 형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궁통에서는 이걸 활연진금이라고 해서 이 무쇠덩어리 원석을 정화로 이렇게 단련을 해야 실제 쓸모가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음권 양권에서 보면 정은 어디 있었어요? 음권에 있었잖아. 병은 어디 있었어요? 양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이 이건 우리 십성으로 보면 정관이잖아요. 병은 평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하고 경에서 신으로 가는데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경에서 자랐던 부피가 여기서 물기가 쫙 빠지면 신이 되는 거야. 병은 이 경의 물기를 채워가지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봄, 여름 끝 지나갈 때까지 가을 들어가기 전까지 한참 키우는 그런 현상인 거고 정은 그 안에 있는 물기를 쭉 빼서 안에 결실을 시켜야 되는 거지. 씨도 여물게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주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평에서는 이런 거에 시기를 안 나눴죠. 어쨌든 뭡니까? 정관은 정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는 어쨌든 경금은 이 물상으로 보더라도 을목이 예를 들어 경금, 신금을 만나서 그걸 관으로 쓰는 거에 물상하고 물질 형상하고 경금이라고 하는 이런 금, 원석이 화를 만나서 자기가 기물, 성물이 되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금 같은 경우가 조직명, 직장생활명이 어떻다? 더 어울린다라는 거야. 을목일주보다는. 맞잖아요. 그렇죠? 을목은 그걸 꺼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본다. 뒤에 그게 이제 쭉 보면 뭐 이렇게 개수까지, 개수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임계수도 굉장히 구분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뭐 그냥 이 철광석이 우리가 이제 경금하고 신금은 임수를 공이 좋아해요. 신금은 개수도 임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닥 괜찮은데 경금은 이게 보도, 산호, 보검이 죽었다, 늙었다. 보도가 이미 늙었다. 그래서 녹슨다라고 얘기를 해요. 녹슨다라고. 그래서 이 세속적으로 쓸 때는 경 플러스 임. 그러니까 식신이잖아. 식신. 식신의 관계로 여기에 이를테면 간목을 만나서 식신생재가 된다든지 이러면 훨씬 재의 사이즈 결실이 좀 커진다라는 거지. 근데 이 경금이 어쨌든 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개수로 임수로 설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수는 그 설기구가 임수보다는 어때요? 약한 거야. 십성으로는 상관이지만 그 내면적인 자기의 에너지가 분출이 돼서 재능이나 어떤 이런 그 자질이 밖으로 드러나서 펼쳐지는 거에는 분출구가 좀 약한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이미 자리한 데는 아까 어디였었어요? 여기였잖아. 또 개가 자리한 데는 어디였었어요?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의 수의 음양 관계를 놓고 보면 경에 이를테면 뭐 식신이다, 상관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자체 물질적인 성향으로 보면 임은 어때요? 계속 어때요? 식신이지만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압축하고 수렴하고 끝간데 없이 통일하고 왜? 한번 계속 알맹이를 축장을 해야 그 다음에 봄에 이렇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씨 알맹이를 잘 이렇게 여물게 해가지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 갑도 아까 뭐 어디가 있었어요? 갑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갑을 만나도. 근데 경은 열매인데 열매가 조금 더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도 전에 이게 어때요? 이런 수렴작용, 수축작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같은 수를 쓰더라도 개의 모습은 여기서 이미. 그래서 진중에 보면 을개무가 있잖아요. 진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봄의 속성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지로 내려오면 이게 자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차가운 물인데 이걸 올리면 자수에는 해수하고 그쵸? 임수하고 개수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활발한 기운인 거예요. 봄의 아지랑이 같이 막 봄처녀 같이 이렇게 나대고 그래서 개하고 을이 그렇게 궁합이 좋은 거야. 개묘일주월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천을 기운을 깔고도 있지만 식목이 이렇게 많고 어디 가서나 다 귀염받고 그 자체가 천진난만한 아이의 물상인 거거든. 그 자체가 개하고 을하고가 그 양권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를테면 뭐 그냥 이거 물상으로 보면 이게 아까 달도 된다 그랬잖아요. 달이 강물에 비치는 거야. 달빛이 강물에 비치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이제 경이 개를 만나고 기를 만나면 개는 비가 되고 기는 이럴 때는 구름이 돼요. 그러면 달을 구름이 가렸네? 달 떴는데 비가 내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름 거칠 때까지,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거야. 그거 핑계대고. 굉장히 무의도식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식상이니까 자기 어떤 재능이나 에너지를 펼치는 기운인데 그게 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나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팔자 글자는 이제 8글자니까. 그래서 이러한 물상들이 일단은 천간의 조합. 그러면 10개씩인가 100개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100개니까 100개에다가 또 특수한 조합. 뭐 이렇게 2개씩 있거나 뭐 이런 조합들이 있으니까 100에서 한 120개 정도. 그 형상화된 이미지. 그리고 그거의 보편적이고 대체적인 어떤 그 의미.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경금이 있는데 이제 기토가 있으면 경금이 좋아하는 정화라든지 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회광시키고 이렇게 정화의 이런 그 열기를 흡수해버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이제 섞여가지고 깨끗한 그런 성정수를 안 맞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토보다는 무토를 그래도 무토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우리는 정인이고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각 십천간의 의미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 다르고 적천수에 보면 경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금은 대살이고 강건이 최, 득수이청, 득화이에, 토윤죽생, 토건즉지, 능리가평, 수월매.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금의 속성에 대해서 그냥 보시면 경금은 살기가 있다 이게 대살, 살기를 떴다. 왜냐하면 숙살직이니까, 숙살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강하기로는 최고다. 그래서 여기에 수를 만나면 여기 수는 이제 임수를 얘기하죠. 임수를 만나면 그 청기가 드러나고 정화, 득화이야.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궁통하고 같이 결합하면 정화예요. 정화를 만나면 그 예리함이 철광석이 닦여져 가지고 예리함이 드러난다. 토로 자윤한즉 생하고 토가 메마른즉 약해진다. 약해진다. 이런 의미고 능리가평. 아까 취재등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리가평. 이거는 파리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능이 간목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간목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능리가평, 수월매. 수는 보낸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누이 동생. 이거는 형은 좀 이렇게 극을 하고 누이 동생은 이렇게 껴안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경금의 의미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시적으로 표현. 그리고 이 경우 예를 들어서 궁통이 같은 경우 보면 궁통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쭉 12달로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경금이 자월이다라고 하면 이거 상관격이잖아요, 그렇죠? 상관격이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거의 12달이 어쨌든 정하고 갑하고 이미 경이니까 벽갑인정의 관계성을 가지고 조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금수상관, 희경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1선의 이런 그 용신을 잡는 거를 정화로 본단 말이에요. 정화로 보고 그 다음에 보조용신으로 이렇게 병화를 쓴다든지 또 정화를 생하는 간목을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씩은 달라요. 다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선명통에서는 천문불상에서는 경금을 어떻다? 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달. 그래서 우리가 경술일주도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노천 광산 이렇게 돌 맞은 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동산에 뜬 달인 거예요. 동산에 뜬 달.
예. 예. 그 동산에 달 보고 짖는, 달 바라보고 있는 개. 예. 그러니까 그런 고즈넉한 물상이 있죠. 우리가 경수를 괴강으로도 보고 이러는데, 그래서 경을, 물상 중에서도 이런 데는 달로 봤단 말이에요. 달로. 또, 우각으로도 보고, 그리고, 경의 주변에서 어떤, 기운이 믹스가 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물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격으로만, 단순하게, 십성에, 12지지 12달, 이 기운만 보던 거하고는 훨씬 더 외연이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게 맞지, 사실. 왜냐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 드러난 어떤 모습의 형태라는 게 굉장히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자연물상이나 그리고 추상물상으로 한번 같이 볼 거다. 그래서 첨간대 첨간의 관계, 희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계절론 이를테면 이제 제가 봄부터 나갈 겁니다. 인묘진에서부터 계절 단위로 쭉 이렇게 나갈 거고, 그리고 12지지 속성. 그러니까 요 첨간대 첨간을 우리가 이제 기문을 좀 활용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래된 학문 중에 육임도 이게 육임도 뭐예요? 지기술이에요. 지지술. 이를테면 그 일간도 음일간 같은 경우는 기궁이라 해가지고 지지로 바꿔서 보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나? 그러니까 이 12지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상 이외에 서로 결합 물상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결합해서 한번 보겠다 이거죠. 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월지 환경에서 올라오는 이런 격국에, 그러니까 격의 어떤 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쨌든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어떤 방향성, 존재성, 틀 이런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지 아니면 구도자나 수행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간관계 내지는 이런 매칭을 안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격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격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사겸사 나중에 제가 이거 끝나면 뭘 할 거냐면 이 합형충파회를 할 거예요. 합형충파회를 할 건데 그래도 지장간 있잖아요. 지장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지장간에 있는 부분을 한번 하는 김에 같이 한번 타치를 할 겁니다. 지장간 부분. 그리고 요 이제 합형충파에는 어쨌든 제가 요거 예시 들어드리거나 예제 들거나 할 때, 요때 이제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런 격용과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주팔자 8글자를 체라고 하고 이 체가 반응하는 리플렉션,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들고남 있잖아요. 시기가 있고 호불호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대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 지금 우리가 물상론으로 보든 추상물상으로 보든 자연물상으로 보든 이건 체에 적용되고 체에 국한되는 거예요. 이거 심리로 봐도 마찬가지고 뭘로 봐도 마찬가지고 특히 3대 서적 중에서는 궁통봉합 같은 게 다 체화용해서 체만 보는 거거든. 근데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운과 명이잖아요. 운명이라는 거는 명의 모습이 있으면 이 명이 흘러가면서 운에 따라서 대세운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다 결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뭘로 나타난다? 운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뭐냐면, 뭐 저랑 얘기해도 좋아. 같이 뭐 명리 토론해도 좋은데, 이렇게 채를 물상으로 풀어놓고, 대운, 세운을 물상으로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never, 절대로 안 풀려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서로, 자평의 관법 있잖아요. 격용을 따지고, 성패를 따지고,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걔하고 정하고 만나면 상관경관 맞는 거야,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봐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실제에 잘 맞고, 물론, 들고 나는 것에 따라서 심리 변화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직장 생활에,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서로 부딪히고, 성패 생기고, 이런 거가 훨씬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상은 사주 본체에 적용을 하고 격국은 체와 용에 적용을 하는 게 맞다. 맞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친상을 치렀는데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친하고 얘기할 이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올 봄에 아니 자식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리얼한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한 게 있고 쭉 봐왔던 게 있고. 그때마다는 병원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안에서 거동하시고 식탁까지 오셔서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이러셨을 때 병원은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지만. 근데 한번 이제 병원인가 나오셨나? 가실 땐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올해까지는 고생 좀 하시겠어요? 어머니 올해까지 고생하실 거예요. 내년부터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금방 알아채시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금방 알아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잠깐 뭐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살짝 물어보시는 거야. 아니, 신으로 보냐?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었다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신으로 보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왜냐면 저희 모친 거는 제가 거의 40년 이상 가까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지. 알지. 그래서,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친명 쪽은. 근데 이분이 올해 이제 84시시니까 아직까지 좀 건강하시거든요. 4시니까 5대 운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요즘 이제 많이들 사시니까. 여기가 뭐예요? 병정 맞죠? 을묘인가? 갑인? 을묘 갑인. 맞죠? 그러니까 5, 15, 25, 35, 45, 55, 65, 75, 이제 85, 내년에 이제 85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데, 올해까지 이제 신축년, 올해 신축년. 그러니까, 자, 일단 격을 보고 물상을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격을 보면, 자월에, 12월에, 예를 들어서 병금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수 상관격인 거야. 명리 이렇게 보면 되죠. 금수상관이고 금수상관은 뭐 신강신약, 신왕신약, 신경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희견관이에요. 일단 조우를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1의 용신 정화 얘기했고 그리고 보조용신 병화하고 무토 얘기했잖아요. 무토는 해지학 기운이 강하니까
수를 토로 막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정화를 생해주고 그게 궁통의 개념이거든. 정화. 그 다음에 병화, 무토. 무토만 있죠. 병정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병화는 인중의 병화, 인중의 병화, 인중의 병화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인을 좋아해 그냥 이렇게 자연물상으로 한번 보자고. 자연물상. 이렇게 아주 동지섣달 이게 새벽이잖아.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이렇게 빽빽한 큰 어떤 이 낙낙장성이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는 높은 산에 호랑이 내지는 뭐 새벽달. 그러니까 이게 다 양팔통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딱 보면 약간 좀 외로움이 느껴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편제를 깔고 있고 어쨌든 편제의 속성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상관 성분을 이제 가지고 있으신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1등 구조는 아니신 거죠. 내격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이거는 다 여자분한테는 뭘로 뜨는 거예요? 남편 기운으로 오는 거고 다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를 보면 자월의 경금이기는 한데 이를테면 이게 경금이 이렇게 인목 위에 무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생극으로 보면 생을 받을 것 같지만 이 무토가 그러니까 일단은 경금이 지지에 하나도 뿌리가 없고 이 무토가 편인이긴 한데 실제는 이제 인중의 병화 무토 그렇죠? 요 간목은 요 무토는 일단 여기에서 간목으로 제압을 당해서 생해주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그럼 이거요. 이게 이제 정격으로 할 거냐? 정격으로 하면 굉장히 신약명이신 거고 아니면 기명 우리 배웠잖아요. 외격에서 기명 종제로 갈 거냐? 저는 제가 20대 때 대학 다닐 때도 어머님 기명 종제로 봤어요. 그때 기명 종제로 봤고 거의 40년 동안을 지켜봤죠. 자 그러면 요때가 개해 임술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좀 자세히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시골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외가댁 그쪽이 완전히 인근의 인동의 부자였어. 그래가지고 6집에 딸이 자기 하나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참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집에 머슴이 셋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인 머슴이 있었대. 개인 머슴이 한번 학교 갔다 오는데 이렇게 물가 지나는데 이렇게 좀 발을 좀 다쳤다든가 이래가지고 개인 머슴을 붙여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도 어머니는 뭐 하나 부족한 거. 그러니까 당신 말씀이 뭐냐면 딱 24살까지 공주처럼 살았다 그러더라고. 진짜 세상 물정 모르게. 근데 결혼 딱 요때쯤 하셨거든요. 경신 신유대운 이렇게 들을 때. 아니 옛날 분치고는 좀 늦게 하셨지. 늦게 하셨지. 요때부터 고생문이 아버지 사업하신다고 몇 번 말을 드시고 이래서 고생하셨지. 그러니까 우리 볼 때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무토가 있는 거하고 무기토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명조가 좀 다르다. 이거는 언제든지 살아서 나를 생하려고 하거든. 무토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게 무토를 생하는 거는 천간의 관성이잖아요. 그렇죠? 천간에 있으니까. 지지에 예를 들어 뿌리를 내리거나. 근데 이제 그나마 요 경신, 신유, 기미, 무오대운까지 좀 고생하시고 정사 들어와서 좀 나아지시고 병진에 그래도 이게 진도 뿌리는 없어도 경금을 이렇게 생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어쨌든 요대운에 8년 동안 고생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원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본 건 딴 거 아니지. 이 신축이잖아, 그렇죠? 신축. 신축이 일단 천간에 외로이 떠 있는 경금이 어떻습니까? 인묘작용을 하잖아요. 인묘작용을 하고 축중의 신금에 또 뿌리를 내려요. 동시에 있다고, 동시에.
예, 동시에.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조를 필요하지 않고 이게 가장 베스트 운이 식재운으로 가면 좋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수목운으로 여기 수운 지나고 60년 지나서 목운 이렇게 오시네. 그것도 위아래 전자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죠. 물론 제 것도 봤어요. 제 것도 보고 제가 날짜까지도 거의 딱 이때쯤 할 텐데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스킵을 하지만 딱 거의 제 생일 지나고 딱 40일 만에 제가 40일 정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운이 바뀌는 거를. 근데 어쨌든 이제 어머니 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 것도 봤는데 이런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보는 거는 운으로 보는 게 최고인 거예요. 물상으로 보는 거는 개개인의 속성이나 내면적인 거나 이거는 이해하고 파악하고 우리가 흔히 십성으로 보는 거 그 이상으로 그렇게 물상 관계나 이런 걸로 해서 더 내밀하게 깊이 있게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죠. 있는데 오고 가는 운의 흐름, 시기 어떤 이런 거는 이렇게 자평의 운에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게 물론 여기에 형충파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이제 붙이면 되는 거고, 붙이면 되는 거고 해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공부할 거다라는 게 이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2년 동안은 기본 뼈대 세우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물상으로 그리고 뭐 저희가 그동안 땅 공부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뭐가 된다?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시너지가 돼서 결국은 목적은 그건 겁니다. 목적은 어떻게 하면 여하이 이 팔자 8글자를 가지고 팔자 8글자는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이건 동양화예요. 그 여백의 미를 간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화선지에 차 있는 곳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서양화나 이런 걸 빽빽하게, 물론 안 그런 서양화도 있지만 채색을 한다든지, 점과 선과 면으로, 이걸 다 캔버스를 채운다든지, 이런데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붓터치가, 동양화는 딱딱딱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돼 있어도 거기서 느낌과 어떤 그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랑 드러나 있는 거는 팔자 8글자, 내기둥, 대운, 세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읽어내는 것도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본질, 핵심,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렇게 후킹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이게 운명이 체화용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지금 우리도 공부하려고 하는 거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 이쪽으로만 몰두를 해도 명리의 효용성이 확 줄어들어 버려. 명리로 볼 수 있고 명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격이나 팔자의 실체나 그리고 들고 나는 대세운의 어떤 희기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자, 사주팔자, 그 다음에 말을 뭘 붙여요? 뭘 붙입니까? 추명술이라고 붙이잖아.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거든? 명을 미루어서, 짐작해서, 원리에 입각을 해서, 예측하고, 뭔가 방향성을 알려주고, 대안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실은 어떤 수단, 방법인 거지. 근데 요즘 명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셀프 카타르시스야. 그건 아닌 거지. 명리가 오히려, 학문적인 영역 이런 부분에서는, 깊이적인 부분에서는 후퇴할 수가 있죠. 물론 다들 각각의 영역이 있고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어쨌든 명담제에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하시면, 이 기본 베이직이, 그쵸? 우리는 이제 격국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이제 어떤, 나머지 부분을 쌓아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 그 신조는 뭐냐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간다. 내가 가다가, 설령 뭐, 이 길이 아닌 게 하고 다시 올라오는 한 있어도, 다시 뭐, 돌아가는 한 있어도, 한번 뭐 해보려고요. 그래서, 대략 앞으로 방향성 느껴지시죠? 그쵸?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 해서, 겸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정식으로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